공룡 대바리 인물 동화 뿔뿔이의 편지. 파브르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전 뿔뿔이라고 해요. 부끄럼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 공룡이지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건 며칠 전에 본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랍니다. 유치원 가는 길에 새똥구리를 보았거든요. 동그란 똥을 굴리는 그 곤충이요. 전 새똥구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 자기 몸보다 큰 똥을 굴리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책을 찾아보았어요. 아, 새똥구리는 똥 속에 알을 낳는구나. 그러다 파브르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죠. 새똥구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연구하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책에는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도 쓰여 있었어요. 곤충 관찰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곤충 연구만 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곤충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힘들게 연구해서 상도 받으셨다죠. 정말 훌륭하세요. 참, 할아버지가 28년 동안이나 쓰신 곤충기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무려 10권이나 돼서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읽어볼게요. 전 꾸준히 곤충을 연구한 파브르 할아버지를 본받을래요. 앞으로 곤충기도 읽고 곤충 관찰도 꾸준히 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여기요. 그래, 잠깐만. 저도 파브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곤충 관찰하기 좋은 날, 뿔뿔이 올림. 개념 알송. 곤충학자 파브르. 파브르는 누구인가요? 파브르는 프랑스의 곤충학자로 장 알리 파브르라고 하죠. 파브르의 곤충기. 1879년부터 1907년에 나온 책으로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곤충의 모습과 생활을 자세히 관찰하고 쓴 책이에요. 벌, 새똥구리, 매미, 사마귀 등 여러 곤충과 거미와 정갈 같은 절지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공룡 대바리 인물 동화. 나는 누구? 대바라, 맞춰봐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살았어요. 늘 혼자 지냈던 나는 누구일까요? 저런, 혼자서 많이 외로웠겠네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보송아, 맞춰봐요.
나는 농장 일만 시키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어요. 농부 말고 다른 꿈을 꾸었던 나는 누구일까요? 엄마와 다툴 정도였던 다른 꿈은 무엇이었을까? 누군지 알겠어? 엄마와 자주 다투어서 많이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말랑아, 맞춰봐요. 나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과학자였던 나는 누구일까요? 우와! 무언가를 연구하고 알아내는 일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초록아, 맞춰봐요. 나는 스스로를 넓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리의 바다에 끊임없이 다가갔던 나는 누구일까요? 진리의 바다라는 말이 너무 근사해요. 아쉽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 우와! 나는 뉴턴이라고 해요. 자연이라는 진리의 바다를 탐험한 과학자이죠. 우리 친구들도 반짝이는 진리를 찾길 바라요. 나도 오늘부터 진리를 찾으러 출발! 개념 알송. 과학자 뉴턴. 뉴턴은 누구인가요? 영국의 과학자로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주장했어요.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하려고 해요. 힘과 가속도의 법칙. 점점 빨라지는 속도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힘이 크고 질량이 작을수록 빨라져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을 준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주어져요. 공룡 대발이 인물 동화. 수수께끼를 풀어라. 파다기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얘들아, 내가 수수께끼 낼 건데 맞춰볼래? 좋아. 아, 잘 들어봐. 첫 번째 힌트 줄게. 이분은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옛날 뿐이지. 에이, 그걸로 어떻게 맞춰?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럼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 이분은 세종대왕이 믿고 일을 맡긴 분이야. 뾰족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세종대왕이라면 나도 아는데. 하지만 뾰족이도 정답은 모르나 봐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임금으로 우리 글을 만드셨지. 그럼 세 번째 힌트 간다.
태어난 과학자였어. 과학자라면 엄청 많잖아. 대바리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죠. 네 번째 힌트는 짜잔! 이거야. 파다기가 둥글고 커다란 물건을 가지고 와요. 에? 소뚜껑? 어? 이건 해시계야. 해시계는 해의 위치를 이용해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란다. 이제 마지막 힌트를 줄게. 이번에는 파다기가 사진을 한 장 꺼내요. 사진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대바리와 친구들은 사진을 보고 고민에 빠져요. 악기 아닐까? 여기 청도 있고 북도 있고 징도 있잖아. 초록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총, 북, 징 모두 두드리는 악기구나. 내 생각에는 놀이기구 같아. 물도 있고 인형들도 있어. 정말 그러네. 보드리의 말에도 다들 맞장구를 쳐요. 이건 물시계야. 이걸 만든 분이 수수께끼의 정답인 정영실이란다. 우와, 대단하다. 이걸 만든 장영실도 굉장한걸. 친구들은 장영실의 발명품을 보며 깜짝 놀라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물시계는 물로 시각을 재는 장치래. 개념 알송. 발명가 장영실. 정영실은 누구인가요? 조선 세종대왕 때의 과학자예요. 비의 양을 재는 치구기와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죠. 장영실의 발명품. 자경루.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예요. 앙부일구. 손 모양의 그릇 안쪽에 눈금을 새겨 해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예요. 일성정시의. 밤낮으로 시각을 잴 수 있도록 만든 복합 시계랍니다. 공룡 대바리 인물 동화. 책으로 만난 마리 퀴리. 나는 오늘 마리 퀴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퀴리 부인으로도 불리는 과학자에 대한 책이었죠.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했어요. 우와. 마리 퀴리의 원래 이름은 마리아 살로메아 스쿠어드 푸스카라고 해요. 엄청 길죠? 그런데 남편의 성을 따르면서 마리 퀴리가 된 것이래요. 마리 퀴리 남편의 이름은 피에르 퀴리래. 폴란드에서 태어난 마리 퀴리는 어릴 적부터 똑똑했대요. 하지만 당시 폴란드에서는 여자가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 퀴리는 프랑스로 공부를 하러 갔대요. 마리 퀴리가 학교 다닐 때 폴란드와 독일에서 여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대. 마리 퀴리는 공부하다 만난 피에르 퀴리와 결혼을 했어요. 둘은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죠.
연구는 정말 힘들었대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오랜 노력 끝에 퀴리 부부는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어요. 마리 퀴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불렀죠. 태어난 나라의 이름을 붙이다니 너무 근사해. 퀴리 부부는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라듐이라는 원소까지 발견했죠. 덕분에 둘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답니다. 와! 물리학을 통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노벨 물리학상이래. 우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이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리 퀴리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슬펐지만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 결과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리 퀴리는 망설이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자신이 찾은 원소를 이용해 다친 사람들을 고쳤죠. 과학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노력한 거예요. 나는 마리 퀴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다는 게 엄청나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마리 퀴리의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마리 퀴리 최고! 개념 알성. 과학자 마리 퀴리. 마리 퀴리는 누구인가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예요. 퀴리 부인이라고도 하죠. 퀴리의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퀴리 부부는 우라늄 광물에서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으로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는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화학상. 라듐 연구를 계속한 마리 퀴리는 금속 라듐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계속된 연구로 마리 퀴리는 또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공룡 대발이 인물 동화. 에디슨과 만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최고의 발명가로 잘 알려진 에디슨을 만나보려고 해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과학자 에디슨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에디슨의 별명이 발명왕이라고 해. 우와! 안녕하세요. 난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다들 잘 아는 전구, 축음기, 영화 촬영기 등을 발명했어요. 전 93개의 특허도 가지고 있죠. 특허가 1000개가 넘는다고? 우와, 대단해! 우와, 그렇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는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겠죠. 공부도 잘하고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미안하지만 난 어렸을 적에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포기할 정도로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늘 엉뚱한 질문을 하곤 했죠. 결국 나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과학책 덕분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죠. 당시에는 없던 전구 같은 새로운 것 말이에요. 그럼 어둠을 밝혀주는 전구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전구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만드는 게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우와. 자, 좋아. 에디슨은 전기학의 실험적 연구라는 책이 참 좋았대. 물론 어려웠죠. 전구를 만들려고 무려 2,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거든요. 제대로 된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말이에요. 터지고 깨지고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험에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전구를 만들기 위해 2,0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랍니다. 2,000번이 넘게 실패했다면 난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 으이. 역시 대단한 과학자시네요. 여기까지. 발명은 1%의 아이디어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남긴 과학자 에디슨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념 알송.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은 누구인가요? 많은 발명품을 남겨 발명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발명가예요. 에디슨의 3대 발명품. 축음기.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장치예요. 에디슨은 1877년에 축음기를 발명했어요. 전구. 전류를 통하여 빛을 내는 기구예요. 에디슨은 1879년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어요. 영사기.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계예요. 에디슨은 1889년에 가정용 영사기인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했어요.